제10강 피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는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납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몸속에 수분이 적어져서 건조해지고요. 수분이 떨어짐으로 해서 몸속의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제대로 못 움직이죠. 스트레스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나죠.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뭐가 있냐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아프니까 조심하게 되고요. 경직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 거예요. 10강 피부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몸에 수분이 빠지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생기고요.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피부계와 관련해서 질병은요. 피부 건조증, 욕창, 대상포진, 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피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표피가 얇아진다. 2.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3. 손톱과 발톱이 얇아진다. 4.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5. 이가와 뺨에 털이 줄어든다. 표피가 얇아지죠.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수분이 떨어져서 그래요. 피하 지방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손톱과 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분이 적어져서요. 그게 이제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그래서 그래 두꺼워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얇아지죠. 그리고 이과 뺨에 털이 많아집니다. 이건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래요. 자, 자, 한번 볼게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이 민감해지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자, 표피 지방이 줄어요. 그래서 건조해져요.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요. 이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합니다. 피부 건조증 살펴봐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에 습기가 떨어져서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피부 건조증입니다.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겁니다. 증상은 피부 발적이에요. 피부 발적.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치료 및 예방.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요.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누는요. 건성 비누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건성 비누. 건조하니까 건성 비누입니다. 건조한 노인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일 2. 방수포 3. 샴푸 4. 모직 의류 5. 지성용 비누 노인이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에 수분이 빠져서 건조해지는데요. 그러면 피부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일이 여기선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참 좀 애매해요. 자, 지성용이 아니라 건성용입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젖은 기저귀를 오랫동안 갈지 않아 생기는 질환은 1. 피부 건선 2. 피부 화상 3. 대상포진 4. 피부 발적 5.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 발적이죠?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는 게 피부 발적입니다. 이게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피부 발적은. 그러니까 기저귀를 오랫동안 가지면 기저귀가 뭐죠?
소변을 거기에 막 대요. 그러면 거기에 말라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발적이 생겨요. 빨갛게 돼요.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피부 발적, 이 피부 화상, 3. 대상포진, 4. 피부 건성, 5. 아토피 피부염. 피부 발적입니다. 피부 발적. 자, 욕창 살펴볼게요. 욕창. 욕창이라는 것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질병인데 이건 4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볼게요. 1단계는요, 염증이죠. 그리고 2단계는 이 염증이 조금 더 진화된 거고요. 자, 3단계는 천공 구멍이 뚫렸어요. 4단계는 아예 암에서 거기서 이것이 종기가 돼서 아예 썩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4단계는. 그래서 보면 1단계는요, 염증이에요. 표피에 정해서 표피에 생긴 자, 홍반. 그래서 피부 발적. 그러니까 여기 홍반 빨갛게 생기는 게 생기네요. 1단계는. 2단계는 자, 여기에 물집이라고 해주면 돼요. 물집. 2단계는 물집. 자, 물집. 3단계는 여기에서 뭐 손상이 좀 생겨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이 똑 뚫려요. 4단계는 아예 염증. 그래서 1, 2, 3, 4단계인데 이거를 3단계로 그냥 묶어버리세요. 왜냐?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 그리고 질병은 3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세 가지인데 두 개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요.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그리고 주위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해주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줘요. 욕창 특정 부위에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체위 변경. 침대에서 2시간, 의자에서 1시간. 그리고 무릎 사이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베개를 껴줘요. 무릎 사이는 베개를 껴주고요. 자, 청골 부위에서는 도넛베개 사용은 오히려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부 질환으로서 영양분이 떨어져서도 생겨요. 많이 못 움직여서가 주된 원인이고요. 욕창에 생길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 변비가 있는 대상자, 3.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5.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자,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죠. 자, 요실금은 오줌이 시실 나오는 거고, 변실금은 변이 시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저귀든 아니면 옷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안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피부에 자극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변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변이 바로 묻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많으면 건강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욕창이 생기지 않을 거고요. 요의 변이는 이거는 요의는 오줌 누고 싶다라는 생각, 변이는 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생각만 가지고는 욕창이 생기진 않겠죠. 장기간 와상 상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욕창은. 침대에 누워있는 요양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1. 체위 변경, 2. 영양 공급, 3. 규칙적인 배설, 4. 기저귀 착용, 5. 로션 바르기. 체위 변경이죠. 체위 변경.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질환은 1. 욕창, 2. 대상포진, 3. 건조증, 4. 전립성 비대증, 5. 아토피성 피부염. 자,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혀 상관없고요. 욕창이죠, 욕창. 침대에 누워있는 요양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1. 체위 변경, 2.
영양 공급, 3. 규칙적인 배설, 4. 기저귀 착용, 5. 로션 바르기. 체위 변경입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이 가장 욕창 예방에 좋습니다. 욕창의 진행 단계 중 2단계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2.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3.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많이 발생한다. 4.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많이 상한다. 5.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자, 여기서 보면 2단계가 4번이죠. 2단계가 1단계가 염증, 그러니까 이제 붉게 바뀌는 거고요. 염증이 2단계가 염증으로 해서 자,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터지기, 천공, 구멍이 뚫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구멍이 뚫리고요. 그리고 4단계는 아예 괴사 조직이 일어나요. 암. 1번이 자, 일단 피부 발적.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 여기 1번도 1단계라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깊은 욕창, 괴사 조직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게 이게 4단계입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초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2. 피부를 세게 두드린다. 3. 하루 종일 누워있도록 한다. 4. 대상자가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5.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면 됩니다. 미지근한 바람이고요. 세게 아니고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하면 안 됩니다. 침대에선 2시간, 의자에선 1시간. 자세를 바꾸는 게 체위 변경이죠. 기저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옳은 방법은 1. 하루에 한 번씩만 기저귀를 갈도록 습관화한다. 2. 기저귀를 교환할 때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3. 피부의 발적, 상처, 통증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4. 자주 기저귀를 갈게 되면 꾸중을 하여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5. 배설에 몇 번 실패하면 곧바로 기저귀를 채우도록 한다. 기저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양보호사 옳은 방법은 뭐냐면 피부의 발작, 상처, 통증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기저귀는요, 소변을 보거나 똥을 누면 바로바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꾸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저귀를 가는 횟수 줄이도 이런 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변이나 대변을 두면 바로바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배설을 몇 번 실패는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도록 자꾸 이제 배설 훈련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기저귀 채우는 것은 최후의 방법. 아예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거고요. 그 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2.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3. 단추가 달린 스커트나 바지를 입힌다. 4. 하루에 한 번씩 몸을 돌려 눕혀준다. 5.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방법 옳은 것은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겁니다. 자, 몸에 꽉 끼는 게 욕창은 피부에 숨이 제대로 안 통해서 생기는 거니까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히면 오히려 몸에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안 좋겠죠. 이런 것도 스커트나 바지를 단추가 달린 스커트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자, 침대에선 2시간, 의자에선 1시간. 청골 부위 욕창 예방에 도는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되죠.
자, 다리에는 베개를 끼워주는 거고요. 청골 부위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끼워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리에는 베개를 껴주고요. 그리고 청골 부위에는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다리와 청골 부위 구별해 주세요. 다리는 베개를 껴주고요. 그리고 청골 부위는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대상자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2.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3. 피부를 세게 두드린다. 4.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5.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이게 옳은 거죠.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몸에 꼭 맞는 옷을 입힌다. 3. 하루에 한 번 체위를 변경한다. 4. 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5. 천공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는 거죠. 천공 부위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또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무릎과 천공 부위.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침대 사용, 2. 체위 변경, 3. 억제대 사용, 4. 공기 침여 사용, 5. 몸에 꽉 끼는 옷. 욕창은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체위 변경이죠. 체위 변경하면 몸에 공기가 순환이 되고요. 피 순환이 됩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 피부를 주무른다. 3.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5. 침대에서는 적어도 4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혀준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가 맞습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청골 부위에 보통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예 외워버리세요. 무릎 사이 베개는 껴주는 게 욕창 예방이 됩니다. 공기순환이 돼서 그래요.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와상으로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2.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3. 욕창 부위에 얼음찜질을 한다. 4. 욕창 부위를 세게 주물러준다. 5. 침대 시트에 주름이 있는지 살펴본다. 5번이 정답이죠?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피가 안 통해서. 그리고 꽉 끼는 옷은 피해야 되고요.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넛은 먹지 말라. 도넛 베개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외버리세요. 얼음찜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언제든지. 욕창과 관절 강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1. 체위 변경, 2. 물침대 사용, 3. 억제대 사용, 4. 공기 침여 사용, 5. 탄력 스타킹 착용. 체위 변경입니다. 체위 변경. 청골부 욕창의 도넛 모양 방석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1. 압박부 혈액순환이 저해, 2. 골절 변경, 3. 골반 기형적 변형, 4. 척추 변형, 5. 하부 청색증 발생. 자, 압박 부위 혈액순환이 저해돼서 도넛 모양 방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욕창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8시간 단위 체위를 변경한다. 3. 의자에서는 12시간 단위 체위를 변경한다. 4. 강하게 작을 가한다. 5. 기저귀를 채운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가 맞죠? 2시간마다는 어디죠? 침대에서죠. 침대.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침대, 그래서 2시간을 기본으로 암기하세요. 체위 변경은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이렇게. 젖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욕창 예방, 2. 관절 보호, 3. 수면 용이, 4. 규칙적 배변 유도, 5. 치매 증상 완화. 욕창 예방이죠. 욕창의 원인이 요실금, 변실금이죠. 그래서 욕창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젖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을 하면 자주 기저귀를 채워놓는다. 2.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세를 바꿔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놓지 않는다. 4. 청골 부위에 도넛베개를 받쳐준다. 5.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실금을 하면 자주 기저귀를 채워놓는다. 기저귀를 채우는 거 아니죠.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 그리고 자,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이에요. 아침 저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릎 사이는 베개를 끼워 놓는 거고요. 청골 부위에서는 도넛베개를 받쳐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베개는 끼워 놓고 도넛베개는 아니다. 이거 왜 했어요?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부위에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2. 가슴 부위에 타올을 받쳐준다. 3. 배 부위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무릎 부위에 타올을 받쳐준다. 5. 발목 부위에 타올을 받쳐준다.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예요. 자, 발목 부위에 타올을 받쳐주는 거예요.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 이거죠? 그래서 발목 부위에 타올을 받쳐주는 거예요.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그래서 요거. 자,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면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되고요. 풀을 먹이면 시트가 빳빳해져서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거는 안 돼요. 두껍고 재봉선이 있으면 그 부위 때문에 뭐예요?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베개는 기본적으로 습기열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 좋습니다. 베개는요. 침대 시트는 오히려 이걸 흡수하는 게 좋고요. 시트가 젖었을 땐 갈아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림처럼 남자가 엎드려 있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1. 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2. 종아리 근육 이완 3. 허리 긴장 완화 4. 욕창 예방 5. 숨차거나 호흡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리 긴장 완화죠. 허리 긴장 완화.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이거. 자, 이 자세가 무엇이냐? 요걸 우리 복이라고 합니다. 복위. 배가 땅에 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복위입니다. 바닥에 위치하는 거. 배가 바닥에 위치하는 거 복위. 자, 대상포진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피부질환에서 대상포진. 자, 대상포진.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자, 이때 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저림에는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생기고요. 신체 저항력이 낮아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휴식과 안정.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현되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은 1. 두창, 2. 농가진, 3. 수족구병, 4. 대상포진, 5. 아토피성 피부염.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피부에 수포, 통증, 자결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욕창, 2. 수두, 3. 아토피, 4. 건조증, 5. 대상포진.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요, 이게 쉽게 안 나요. 이게 잠복합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해서요, 이게 또 발생하고 해요.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잊으면 통증이 없어진다. 2. 과거의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잘 걸린다. 3. 병소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긁거나 만지지 않는다. 4. 가려움증이 없어 긁지 않는다. 세균성 질환이므로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소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긁거나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자, 대상포진은요. 자, 1, 2주면 통증 아니에요. 이건 통증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쉽게 그 뿌리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졌다가 하다가 건강해지면 다시 잠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이 약해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대상포진은. 그래서 대상포진은 안 걸리도록 해줘야 돼요. 아예. 수포, 발질, 발열 등 통증을 수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1. 대상포진, 2. 옴, 3. 독감, 4. 건조증, 5. 욕창.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전염은 안 돼요. 대상포진은. 옴 하겠습니다. 자, 진드기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병입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치료해야 됩니다. 세탁하고 세탁이 어려우면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폐결핵과 옴이었죠? 그 옴입니다. 직업성 감염 질환이죠. 감염 관리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대상자가 과거에 결핵을 앓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2. 대상자가 감기에 걸렸으면 일회용 손장갑을 낀다. 3. 대상자가 장염에 걸렸으면 식사는 가족이 준비한다. 4. 대상자가 독감에 걸렸으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한다. 5. 대상자가 옴벌레에 감염되었으면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받는다. 자, 대상자가 옴벌레에 감염됐으면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받고요. 가족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함께 거주했던 가족도 함께 치료를 받는 거예요. 과거의 결핵은 상관없어요. 자, 뭐 감기하고 일회용 손장갑 상관없어요. 가족이 준비하는 건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1. 옴, 2. 치매, 3. 당뇨병, 4. 대장암, 5. 관절염.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 직업성 감염 질환. 자, 옴이죠. 결핵하고 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리니. 대상자가 옴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므로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통증이 심하므로 진통제를 먹도록 한다. 3.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4. 옴벌레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구, 옷 등과 접촉을 금한다. 5.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옴이죠, 옴. 옴벌레 감염된 사람, 다른 사람과 친구, 옷 등과 접촉을 금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다고 해서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죠. 피부가 건조하더라도 목욕은 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제 뭐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통제는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약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치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체위 변경은 오음이 아니라 욕창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욕창. 피부질환에서 욕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밤에 피부가 가렵고 가족과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병은, 가족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자, 1번 오음, 2 대상포진, 3 옷 알레르기, 4 피부 가려움증, 5 건조증. 자, 가족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오음입니다. 오음. 요양보호사가 옴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3.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옴이 생기면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다 받는 겁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뭐죠? 결핵이죠. 결핵. 여러분들 합격하세요.